우리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네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돼 있어요. 상급자예요. 네네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직무상 그 네. 명령을 하고 지휘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은 갈등이 아니죠. 항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지 네네. 갈등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대부분의 언론은 그걸 갈등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네네네. 그 수사팀이랑 네. 대검 혹은 수사팀이랑 다른 뭐 그 검사들 사이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럴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 둔 게 네. 대검 부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네. 대검에 여러 부장들이 있어요. 그 부장들은 이제 뭐 직급은 검사장급의 예우를 받는 사람들인데 네네. 그 부장들이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 같은 방식으로 네.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 네네. 검찰총장은 6월 3일자 공문을 네. 그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부장검사, 대검 부장검사 회의의 지휘를 받아라. 나는 보고받지 않겠다. 예, 그렇게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거기서 다 알아서 해라. 네. 이게 딱 잘라놨단 말이에요. 네네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네. 다 해라. 라고 결정을 한 거죠. 네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막 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걸 뒤집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하지 말고 전문수사 자문단에서 해라. 전문수사 자문단이 왜 수사를 누르냐면 네네네. 처음 소집된 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네네네. 사건에서였죠. 그때 네네. 수사단이 만들어져서 당시 그 검사장이었던 김우현에 대해서 검사장급이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겠다라는 수사단의 입장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도 나는 보고받지 않겠다. 수사단이 알아서 수사해라 이렇게 해놓고서 뒤로는 사실상 보고를 받아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소하려고 하니까 긴급하게 막으면서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가자 네네. 이렇게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했는데 그때 7명을 소집했습니다. 네. 그 전문수사 자문단은 홀수로 소집하면서 검찰총장과 그 다음에 수사단이 각각 위원을 추천해요. 네. 4명, 3명 이런 방식으로 대검이 더 많이 추천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수사팀은 우리는 전문수사 자문단 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네. 그래서 추천도 안 하겠다. 네. 어차피 정해진 거 총장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서 총장이 7명 다 추천했고 결과적으로 그 기소하지 말라라는 네. 입장이 나왔죠. 결론이 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로 쓰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 전문수사 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우리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얘기도 들어보자. 네. 라는 게 핵심인데 이건 공정성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악용됐던 네. 거죠. 오히려. 가려고 했다가 네네네네. 강하게 이제 네. 그 수사지휘가 내려오니까 네. 멈칫한 거예요. 멈칫하고 일단 중단하겠다. 일단 네네. 소집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뭐 들어보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검사장 회의라는 것을 소집을 한 거죠.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검찰이 지금 거의 극에 달했다. 검찰 권한 남용이. 왜냐하면 네네. 그 상급자인 장관이 지시한 걸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는 거는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집단 항명을 하려고 모였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회사에서도 상상할 수 없죠. 사장이 네. 부서장한테 지시했는데 그 사람이 야 이거 들을지 말지를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그 밑에 자기 밑에 간부들 쫙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네네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 우리 법제에서 헌법 질서와 네네네. 국가법 질서에서 네. 만들어놓은 정상적인 지휘 감독이고 지시거든요. 네네네.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겠다는 거라서 네, 저는 매우 국면 자체를. 위험한 발생이고 위험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지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한 2가지 정도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는 이거는 총장의 최측근 비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네. 우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형사성법에 이런 데서는 뭐 제척 기피, 회피 뭐 이런 것들 네.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일종의 회피를 해야 될 사건이에요. 검찰총장 스스로가. 먼저.
있죠. 네, 회피를 해야 될 사건입니다. 최측근 사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널A 기자와의 얘기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 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회피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회피해야 될 사건인데 회피를 안 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해라 라고 지휘를 당연히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날 이미 검찰총장이 자기가 보고받지 않겠다고 먼저 자기가 얘기했어요. 일종의 회피를 거기서 이미 한 거예요. 사실 그 회피 비슷한 것을. 자, 그러면 그대로 유지해야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네가 처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지휘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배제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검찰총장이 일선청을 수사 지휘하는 게 타당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사법농단 사건 있었잖아요. 사법농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대법원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개별 재판에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그 인사건 가지고 개입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검사들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준사법기관이면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거고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준사법기관인 검사, 개별 검사의 판단에 대해서 대검이 지휘한다는 게 사법농단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걸 우리가 용인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예전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대검의 수사지휘 제한해라, 축소해라. 대검은 수사지휘하는 기능을 아예 없애고 정책기관으로 탈바꿈돼야 된다. 이런 권고까지 했어요. 이 문제점이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청법에 있는 수사지휘를 하지 말란 얘기냐? 전 장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찰총장이 지휘를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법무부 장관도 그 지휘를 하기가 할 게 없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검찰총장한테만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거를 그 일선청에 지휘를 하는 방식이에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으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문민 통제예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권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이 스스로 폭주를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처럼 막 폭주하면 사실 막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검의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할 생각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간 단계라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두 개를 다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세니까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가면 다 필요 없는 논의인 거죠. 수사지휘가 필요 없죠, 사실. 그러면 수사를 안 하는데 이 사건의 실질은 본질은 뭐 조금 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의혹만 가지고서 본질을 평가하면 검사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고 그 조작하는 방식이 언론을 동원한 거잖아요. 사실 중심은 검사예요. 이 사건의 중심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게 이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범죄가 강요미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큰 사건이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에 비해서 강요미수를 처벌한다? 이 전체를 포괄하는 처벌 조항이 없는 거니까 사건 조작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하겠어요? 사건 조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 개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처벌해야죠. 그래야 균형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법을 1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